자기 솔직히 슈닝이 주려고 만든 거 아니지? 먹어봐. 괜찮은데? 막걸리 있어? 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김장의 계절,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며칠 전에 함께 모여서 김장을 담궜는데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김장을 담그는 건 거의 명절급의 잔치에 가까운데, 김장날은 항상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장날 우리 아기들도 먹을 수 있는 이유식 레시피를 준비했는데요. 그건 바로 아이들용 김치가 아닌 아이들용 수육과 굴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김치 레시피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아이들용 김치도 결국 소금에 절인 음식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만 2세까지는 소금이나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만 2세가 될 때까지는 특별히 소금을 넣지 않아도 음식 재료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양만으로도 충분한 나트륨을 섭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 간을 더 하게 되면 오히려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게 되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아이들의 콩팥에서 그 나트륨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 나이 때 아이들이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것은 결국 나중에 성인병으로도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 2세가 될 때까지는 소금이 들어간 음식, 특히 절임류나 김치 같은 것은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오늘 만들어 볼 이유식 레시피도 김치는 아니고요. 바로 소금 간이 안 돼 있는 수육과 굴전을 만들어 볼 텐데요. 수육은 돼지고기로 만드는데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 우리 엄마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많아요. 바로 이유식 때 돼지고기를 웬만하면 먹이지 않아야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오해입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유식 지침들을 보면 그 어느 곳에서도 돼지고기를 나중에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돼지고기를 푹 익혀 먹어야 되는, 위생에 신경 써야 되는 음식이라는 인식과 보통 생각하는 돼지고기가 삼겹살이다 보니까 기름기가 많은 고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이가 소화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유식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넣어야 되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소고기가 부위별로 마블링의 정도가 다르듯이 돼지고기도 기름기가 적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유식 지침들을 봐도 돼지고기의 붉은 살코기가 아이들의 철분 공급에 아주 중요한 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이유식 할 때부터 돼지고기를 먹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유식의 재료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우리 아이들이 돌이 되기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재료들은 빼고 그 나머지 재료들은 최대한 빨리 먹여보시면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확인을 하셔야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음식물 알레르기도 적게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돼지고기도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돼지고기가 안 좋다는 편견을 깨뜨려 보고자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해 볼 거고요. 그리고 겨울철에 많이 먹는 굴도 사실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노로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굴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손을 잘 닦는 겁니다. 이 노로바이러스 예방법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노로바이러스가 알코올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알코올성 손세정제로 손을 닦는 거는 노로바이러스 장염을 예방하지 못하고요.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닦으셔야 손에 묻어있는 노로바이러스를 모두 죽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요리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건데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장염의 경우는 증상이 사라지고 이틀까지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를 하거나 구토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다 없어지고 이틀이 지날 때까지는 요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로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있는 재료 같은 경우는 물로 잘 세척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 네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굴같이 노로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있는 재료들은 85도씨에서 1분 이상 익혀야 된다는 겁니다. 이 85도씨라는 거는 음식물의 내부 온도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전체가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이 되어야 노로바이러스가 모두 죽어서 안전한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로는 예방이 되지 않겠죠? 이런 노로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요. 이걸 한번 잘 꼼꼼히 보시고 오늘 요리도 저희 슈니가 자는 동안 조용조용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수육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만들 수육은 돼지 앞다리살 무수분 수육입니다. 돼지 앞다리살은 지방층하고 살코기층이 구분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요리해주기도 좋고 다이어트용으로도 좋아요. 오늘 수육은 슈니도 해주고 저희도 먹으려고 고기를 넉넉하게 700g 정도 준비했어요. 슈니가 껍데기를 잘 먹기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먹을 거예요. 그 다음 재료로는 대파 1대와 양파 1개, 그리고 슈니 외할아버지께서 농사 지으신 배도 반 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수육은 간을 하지 않아도 돼서 재료가 간단하고 고기 상태가 좋다면 사실 향신료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대파는 냄비에 들어갈 크기로만 잘라서 냄비 밑에 깔아주시고요. 양파도 대충 썰어서 냄비 밑에 깔아주세요. 고기를 손질하기 전에 배도 미리 잘라 놔주겠습니다. 껍데기 있는 고기는 칼로 이렇게 살살 긁어주는 피칼질을 하면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질긴 근막과 지방 덩어리만 잘라주시면 고기 손질도 끝입니다. 손질한 고기를 냄비에 넣어주시고 그 위에 배를 올리겠습니다. 배를 고기 위에 올리는 건 별 의미는 없고 배의 달콤한 국물이 고기에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한 건데 사실 별 효과는 없어요. 고기 밑에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난 고기는 중약불에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익혀주시면 됩니다. 굴전의 재료는 굴과 계란 하나입니다. 저는 집안 마트에서 깐 굴을 사서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었는데요. 이렇게 굴을 씻어주면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도 있고, 그리고 아기들에게 안 좋은 짠기를 빼줄 수 있습니다. 우선 계란을 잘 풀어주세요. 매생이가 있으면 같이 넣어주셔도 맛있고 계란에 밀가루나 쌀가루를 조금 넣으셔도 되지만 오늘은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요. 계란의 양과 비슷한 양의 굴을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살짝 떨어뜨리고 키친타월로 한번 쓱 닦아주시면 기름량을 최소화해서 전을 구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굴을 속까지 완벽하게 익혀줘야 되기 때문에 약불에서 천천히 굽도록 하겠습니다. 굴을 미리 잘라서 전을 부치시면 더 빨리 구우실 수 있는데 저는 다 굽고 잘라주려고 그냥 구웠더니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인내심을 갖고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시면 굴전 완성입니다. 굴전을 다 굽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니까 수육이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큰일 날 뻔한 게 하마터면 냄비 바닥이 다 타버릴 뻔했어요. 삼겹살로 무수분 수육을 하면 밑에 물이 많이 생기는데 앞다리살은 지방이 적어서 그런지 물이 별로 안 생겼네요. 중간에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물을 보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기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앞다리살 무수분 수육도 완성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요리도 정말 쉬웠죠? 요즘은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집에서 직접 김장을 담그시는 분들보다 김치를 사서 드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요즘은 또 김장하기가 좋게 키트처럼 준비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번거롭겠지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가족들이나 이웃들 아니면 친척들끼리 모여서 한번 김장을 하시고 오늘 만든 수육도 함께 드시면서 한번 잔치의 분위기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계속 김장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겨울철에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하는 그 추억이 마음속에 아주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레시피를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맛있는 요리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주 기쁜 날로 기억에 남을 테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요리 한번 써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요알못 아빠들도 만들기 쉽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유식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 이유식해요.